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인사해볼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이 기억은 정말 지우고 싶다 하는. 그게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슬프거나 혹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요. 저도 고민거리가 참 많아서 고민입니다. 요즘은 채널의 방향성을 두고 고심 중이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볼까도 해요. 이런 나의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먹어치우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읽어드릴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는 기억을 먹는 괴물 혜성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세월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 교류를 통해 자신의 고민과 마주하며 마지막 선택을 앞두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든 10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여러분의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 1. 도서관에서 만난 그 녀석. 저번 주까지만 해도 멀쩡히 출근하셨던 사서 선생님이 느닷없이 사직서를 내셨다. 학기가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사서를 새로 뽑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고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국어 선생님은 이미 업무가 차고 넘치는 상태였다. 그 결과 도서부장이었던 나는 몇 가지 특권을 약속받고 사서 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맡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안 그래도 막 설립한 학교라 보유한 책 수도 많지 않은데 매일 책이 사라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책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국어 선생님하고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몇 번 논의한 적이 있었다. 분명 허가 없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 경보기가 울려야 하는데도 최근 며칠간 도서관에 경보기가 울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보기에 문제가 있을 리도 없을 텐데 저번에 한 학생이 대출 등록하는 걸 깜빡하고 실수로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울렸으니까. 매번 분실된 책 목록을 정리해서 기숙사에 수배하는 것도 일이에요. 심지어 그 책들 중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일이라면 분명 빈틈이 보일 텐데 한 권도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동일범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점심시간 내내 이곳을 오가는 학생들의 손을 살펴봐도 몰래 책을 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낮 동안은 서가에 꽂힌 책들이 사라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소득 없이 저녁이 되어 도서관 문을 잠그려던 찰나 복도 반대편으로부터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눈에 익지 않을 수 없는 애였다.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도 배치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해 입학식 때도 대표로 선서를 했었다. 행사 내내 학생들을 술렁이게 했던 훈훈한 외모도 그의 얼굴이 기억에 남게 하는데 한몫했다. 주변 애들이 이름도 잘생겼다며 난리였지.
임혜성이라고 했나? 곧 자율학습 시간인데 아직 본관에 있는 거야? 아, 내가 문단속 담당이라 사감 선생님도 나 늦는 건 이해해 주셔. 너야말로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텐데. 그러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 고생이 많네.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별로 못 봐서 성격이 삐뚤어진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말투가 친절한 게 별로 모난 점은 없는 아이 같았다. 유유히 자리를 비우는 그를 잠깐 쳐다보다 손에 쥔 자물쇠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도서관 문고리를 감은 자물쇠가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한 뒤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간 자율학습은 보통 기숙사 1층의 독서실에서 이루어졌다. 여느 때처럼 쪽지 시험을 대비해 문제를 풀다 보면 금세 쉬는 시간이 됐고 별로 어울릴 친구가 없었던 나는 기숙사 마당에서 바람을 쐬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잘 꾸며진 화단 옆 벤치는 바람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마치 고요함으로 만들어진 낙원 같았다. 보통은 다음 자습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괜찮으면 도서관 열쇠를 잠깐 빌려줄 수 있냐면서. 그것은 사소하면서도 확실하게 드문 사건이어서 마치 앞으로 다가올 사건의 전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안. 최근에 도서관에서 분실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 아, 괜찮아. 괜한 부탁을 했네. 미안해. 무슨 일로 빌려달라고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대신 갔다 올게. 그럼 부탁 좀 하자. 내일 쪽지 시험 범위를 필기한 노트를 탁자 위에 두고 왔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직 쉬는 시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사감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둘러 다녀오면 아슬아슬하게 다음 자습 시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늦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곧장 도서관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빛 한 줌 없이 깜깜했다. 이곳이 오래된 학교였다면 귀신이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도서관 안도 복도와 마찬가지로 사방이 온통 어두워 노트는커녕 책상들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연 그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디디자 곧이어 무언가가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도서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책 도둑임에 틀림없었다.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문 옆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책장 사이를 황급히 지나가는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인기척이 느껴진 곳을 향해 달려갔다. 밤중의 불청객은 금세 막다른 곳에 갇혔다. 그리고 그 불청객과 마주했을 때 나는 내 앞에 펼쳐진 풍경에 도저히 어떤 감상을 남겨야 할지 떠올릴 수 없었다. 여기저기 찢긴 책에는 짐승의 입자국이 나 있었고 어떤 책은 표지만을 남긴 채 버려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책만 해도 대충 10권은 넘었다. 어질러진 책은 동화 속 헨젤이 뿌려둔 하얀 빵 조각처럼 현장에 범인이 지나간 길을 따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는
분명 사람처럼 생겼음에도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생물이 서 있었다. 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송곳니와 붉게 타오르는 눈. 그 괴물은 나를 보더니 흠칫 당황해하며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하얀 갈기가 먼지가 날리듯 사라지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붉은 눈동자와 송곳니 말고는 얼핏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나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임혜성. 그건 분명 임혜성이었다. 그것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책을 마저 삼키고 나서야 내가 알고 있던 임혜성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임혜성? 도서부장 맞지? 모난구석이 없는 그의 곁에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 아주 잠시 궁금하긴 했다. 하지만 그게 이 정도의 비밀이었음을 짐작했다면 절대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겁내지 말라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원한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속도로 걸어왔다. 널 해칠 생각은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 우리 둘에게도 좋은 일이야. 그게 뭔데? 네가 날 본 기억을 내가 먹게 해줘. 너는 이 일을 잊고 나는 비밀을 지키고. 어때? 좋은 거래지? 기억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저절로 시선이 땅바닥에 꽂혔다. 바닥에 널브러진 책을 본 순간 애초에 내가 왜 뜀박질까지 해가며 현장을 덮쳤는지 그 이유를 겨우 떠올렸다. 갑자기 냉수 한 바가지를 통째로 맞은 듯 머리가 시원해졌다. 미안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며칠 동안 벼르고 있었거든. 나는 이미 반 정도는 임혜성에게 먹혀 넝마가 된 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책이 이 지경이 되어가며 그의 입 안으로 들어갔겠지. 임혜성의 말대로 그가 내 기억을 먹게 놔두면 나는 학교 생활 내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할 거다. 너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학생인 척 연기하는 거겠지? 여긴 CCTV도 있고 내가 도서관에 왔다는 걸 아는 학생도 있으니 내게 문제가 생기면 너도 곤란해질걸? 아니, 넌 무슨 애가 괴물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냐? 놀라긴 했어. 다만 지금은 네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화가 좀 많이 났을 뿐이지.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 난 그냥 조용히 책만 먹으면서 다닐 생각이었다고. 조용히 책만 먹는 게 문제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방금까지 보였던 괴물 같은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는 온갖 표정을 지어가며 진심으로 곤란해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다.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게. 대신 앞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무슨 도움? 책을 먹지 않으면 대신 먹을 게 필요해. 그러고 보니 아까 내 기억을 먹는다고 했었지. 설마 책을 먹는 이유는 그게 종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나? 나는 화개야. 이야기를 먹고 사는 괴물이지. 먹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잊힌다는 게 흠이지만. 그럼 네가 책을 먹으면 그 책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는 거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정확히는 내가 먹은 이 책을 직접 읽은 사람만 책 내용을 잊어버려. 여기 책들은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은 책들이니까
먹어도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몰래 먹었어. 읽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 너는 괴물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물건들이 사라진다는 일 자체가 상당한 골치라고. 골치인 건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 생활을 연명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아까처럼 계속 괴물 같은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사람 같은 얼굴로 저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니 양심이 찔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양심이 찔려야 할 건 저쪽이다. 책을 대신할 게 뭔데? 사람의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릴 텐데?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는 무슨.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려던 걸 겨우 참았다. 차라리 책을 먹어라. 내가 다시 현장 검거해서 내쫓아 줄 테니.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간직하고 싶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임혜성은, 아니, 화개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나름의 논리를 내게 펼쳐 보였다. 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야기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설마 책만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어? 세상에는 자신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길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다. 만약 그런 기억들만 먹는 거라면, 그리고 허락이라는 제약이 정말로 걸려 있다면, 화계가 사람들과 공존하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았다.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내 기억을 먹어치우고도 남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먹지 않을 테니 기억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달라 이거지. 응, 나도 이런 난장판을 버리고 싶진 않았다고. 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응? 어차피 내 힘만으로는 그를 내쫓을 수 없고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수심에 날 골탕 먹이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느냐는 건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사서 대행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국어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봉사 시간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다며 제안한 특권이었는데 당시에는 딱히 생각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특권을 잘만 이용하면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찾아줄 필요 없이 기억을 지우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우리한테 오게 하면 되지. 선생님이 제안했던 특권은 간단했다. 도서관의 별실을 부실로 하여 인원 제한 없이 어떤 목적의 동아리든 개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도서부 외에 딱히 하고 싶은 활동을 찾지 못했기에 그 권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들은 그 기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터였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남에게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자니 소문이 돌 위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기에는 부담이 크다.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봉사활동 점수를 노리고 또래 고민 상담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솔직히 누가 그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려 하나 의아했었는데 생각보다
비밀 보장도 철저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었다. 이 학교는 아직 개교 첫 해고 그런 동아리나 부서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 그렇다면 나와 임혜성 둘이 동아리를 만들어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받는다면? 고민은 문제로부터 오고 문제는 기억에 있으니까. 물론 기억을 지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겠지만 고민 상담부가 고민을 대신 해결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들고 오는 고민을 듣고 그중 기억을 지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면 되는 일이다. 고민이 우리에게 오면 만들면 되지. 나는 방금 떠올린 내용을 간략하게 그에게 설명했다. 고민 상담부를 만들어 학생들의 고민을 모으자고. 그나저나 그럼 네 원래 모습은 뭐야? 임혜성이라는 애는 실제로 있는 애고? 임혜성은 원래 내가 쓰는 이름이야. 학교는 어떻게 입학한 건데? 서류를 좀 조작했지. 아, 그래도 입학시험은 온전히 내 힘으로 봤어. 하긴 책을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괴물이니 지식만큼은 엄청나겠네. 그 순간 창문 너머 기숙사 방향에서 다음 자율학습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내가 애초에 왜 도서관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떠올리고 급히 근처 책상 위에 홀로 놓여있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안 돌아가? 지금 자율학습 시간인데? 혼자 들어가. 어차피 못 쓰게 된 책은 다 먹고 가게. 넌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야? 하긴 저렇게 망가진 책이 눈에 띄면 이번 일이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게 되겠지. 차라리 그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도록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한 손에 부탁받은 공책을 쥔 채 기숙사를 향해 서둘러 뛰어갔다. 혹시 이게 실수로 자율학습 시간에 잠들어 버린 내게 벌처럼 찾아온 악몽은 아닐까? 그러나 그 손에서 느껴지는 공책만큼의 무게가 금세 그 어리석은 생각을 부정했다. 늦었다고 핀잔을 주는 사감 선생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막상 괴물을 마주했을 때는 멀쩡했던 정신이 긴장이 풀리고 나니 한없이 바닥으로 치닫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 기분과 별개로 할 일은 해야 했다. 나는 곧장 독서실로 들어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 노트를 부탁했던 여학생에게 노트를 건네주었다. 와, 진짜 고마워.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혼났네. 괜찮아. 내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늦은 거지. 맞다. 그건 그렇고 사례 말인데 고민 상담부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쓸모가 없다. 원래 최고의 홍보는 입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처음 보는 애한테 대신 공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변죽이 좋은 애니 분명 주변에 사람도 많겠지. 나는 그녀에게 이번에 고민 상담부를 만들었으니 소문을 잔뜩 내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하지. 근데 정말 그거면 돼? 응. 대신 소문 좀 많이 내줘. 알았지? 다음날 아침 나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 동아리 개설을 위해 교무실을 찾아갔다. 선생님에게 임혜성과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부탁하자 그녀는 인원이 차지 않아도 흔쾌히 허락해주겠다던 지난번과는 달리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 머뭇거리다 겨우 말을 꺼냈다. 저기 세월아, 혹시나 하고 묻는 건데 설마
둘이 연애하려고 동아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아뿔싸. 하긴 남녀 둘이 동아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허락해주겠다며 작성해 와야 할 서류를 건네주셨다. 부실은 도서관 별실로 할 거지? 정식 명칭도 고민 상담부로 할 거고. 네, 서류는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가져올게요. 그래, 그러렴. 등록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구나. 미리 활동해도 되니 등록이 늦다고 초조해하지 말렴. 별실 열쇠는 점심시간에 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무실을 나오던 도중 조회를 앞두고 교실로 향하던 혜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는지 살짝 멋쩍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원망스러운 얼굴로 한껏 째려보자 그는 슬쩍 눈을 피하며 재빨리 내 앞을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마침 그에게 할 말이 있었던 나는 나를 피해 교실로 들어가려던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점심 먹자마자 도서관으로 와. 고민 상담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아, 동아리 말하는 거지? 알았어. 먹고 바로 갈게. 그래. 그리고 연락처 좀 줄래? 앞으로 용건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연락처라는 말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 뒤로 손을 올리며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게 죄라도 지었다는 듯. 물론 실제로 짓긴 했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게 내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뭐? 어차피 기숙사 학교고 밖에 연락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안 만들었거든. 맞다. 너 괴물이었지? 나도 이름이 있다고. 세상에 괴물은 많지만 혜성은 나 한 명이니까. 많기까지 해? 그건 좀 무서운데. 화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괴물이라는 사실이 제일 당황스럽긴 했지만 대체 뭐 하는 존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차라리 구미호나 도깨비 같은 거라면 무슨 괴물인지 갈피라도 잡히지. 괴물 전문가라도 있으면 붙잡고 궁금한 걸 모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아, 생각해보니 화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존재가 앞에 있긴 하지. 그나저나 살면서 화계라는 괴물은 처음 들어봤어. 다른 건 많이 들어봤는데 도깨비라거나. 도깨비는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 이름이지. 나도 그들 중 하나야. 화계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도 했어. 물론 괴물이라는 건 숨기고 살았지만 나는 아직도 붙잡고 있던 그의 팔을 슬며시 놓고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혜성은 그걸 잠깐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금방 교실로 들어갔다. 마냥 괴물이라고만 여기기에는 사람보다도 소심한 것 같단 말이지. 그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말이다.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계속해서 혜성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한 그를 멀쩡한 눈으로 쳐다보기는 그른 것 같다. 점심을 먹은 후 도서관에 막 도착했을 때 별실 앞 소파에 앉아있는 혜성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방금 받은 별실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에게 보여주고는
그 열쇠로 별실 문을 열어 쓰임새를 직접 보여주었다. 오늘 그를 불러낸 이유는 앞으로의 활동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있었으나 사실 본론은 내가 사서 업무를 보는 동안 별실 청소를 시키는 거였다.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그는 생긋 웃으며 맡겨만 주라는 듯 얼른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받아들었다.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별실로 들어왔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청소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은 한껏 깔끔해져 있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네. 학생으로 사는 게 처음인 거지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는 건 자주 해봤어. 그런 것 같다. 괴물인 거 들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너도 어제까지는 몰랐잖아. 그거야 별로 안 친하니까 그랬지. 아무튼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저녁 시간에 기숙사 게시판이랑 학교 게시판에 홍보지 붙일 거니까 점심시간 동안 만들자. 아, 그거 그렇지 않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젯밤에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볼래? 이대로 인쇄하면 되겠는데? 이런 건 또 언제 배웠어? 북 디자이너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 재고가 남는 책은 싸게 받아올 수 있으니까. 뭐 그다지 맛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화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직장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도 그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제 자율학습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설마 취침 시간에 몰래 만든 거야? 그건 좀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뭐, 이 정도는 양반이지. 규칙 어기는 게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늘 규칙을 지키며 살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 고등학생에게 12시는 너무 이른 취침 시간이 아닌가. 만드느라 수고 많았을 테니 포스터 붙이는 건 내가 할게. 아냐, 인쇄 끝나면 반은 나한테 줘. 기숙사에는 내가 붙일게. 오늘 홍보지를 붙이고 나면 내일부터는 학생들 한두 명 정도는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는 게 그리 좋기만 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게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화계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공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괴물이 인간과 함께 살았던 옛 이야기 속 세상처럼 화계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의 이야기가 화계에게 도움이 되던 그 시절처럼 적어도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1. 도서관에서 만난 그 녀석. 저번 주까지만 해도 멀쩡히 출근하셨던 사서 선생님이 느닷없이 사직서를 내셨다. 학기가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사서를 새로 뽑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고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국어 선생님은 이미 업무가 차고 넘치는 상태였다. 그 결과 도서부장이었던 나는 몇 가지 특권을 약속받고 사서 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맡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안 그래도 막 설립한 학교라 보유한 책 수도 많지 않은데 매일 책이 사라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책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국어 선생님하고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몇 번 논의한 적이 있었다. 분명 허가 없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 경보기가 울려야 하는데도 최근 며칠간 도서관의 경보기가 울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보기에 문제가 있을 리도 없을 텐데 저번에 한 학생이 대출 등록하는 걸 깜빡하고 실수로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울렸으니까. 매번 분실된 책 목록을 정리해서 기숙사에 수배하는 것도 일이에요. 심지어 그 책들 중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일이라면 분명 빈틈이 보일 텐데 한 권도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동일범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점심시간 내내 이곳을 오가는 학생들의 손을 살펴봐도 몰래 책을 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낮 동안은 서가에 꽂힌 책들이 사라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소득 없이 저녁이 되어 도서관 문을 잠그려던 찰나 복도 반대편으로부터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눈에 익지 않을 수 없는 애였다.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도 배치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해 입학식 때도 대표로 선서를 했었다. 행사 내내 학생들을 술렁이게 했던 훈훈한 외모도 그의 얼굴이 기억에 남게 하는데 한몫했다. 주변 애들이 이름도 잘생겼다며 난리였지. 임혜성이라고 했나? 곧 자율학습 시간인데 아직 본관에 있는 거야? 아, 내가 문단속 담당이라. 사감 선생님도 나 늦는 건 이해해 주셔. 너야말로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텐데. 그러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 고생이 많네.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별로 못 봐서 성격이 삐뚤어진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말투가 친절한 게 별로 모난 점은 없는 아이 같았다. 유유히 자리를 비우는 그를 잠깐 쳐다보다 손에 쥔 자물쇠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도서관 문고리를 감은 자물쇠가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한 뒤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간 자율학습은 보통 기숙사 1층의 독서실에서 이루어졌다. 여느 때처럼 쪽지 시험을 대비해 문제를 풀다 보면 금세 쉬는 시간이 됐고 별로 어울릴 친구가 없었던 나는 기숙사 마당에서 바람을 쐬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잘 꾸며진 화단 옆 벤치는 바람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마치 고요함으로 만들어진 낙원 같았다. 보통은 다음 자습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괜찮으면 도서관 열쇠를 잠깐 빌려줄 수 있냐면서. 그것은 사소하면서도 확실하게 드문 사건이어서 마치 앞으로 다가올 사건의 전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안. 최근에 도서관에서 분실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 아, 괜찮아. 괜한 부탁을 했네. 미안해. 무슨 일로 빌려달라고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대신 갔다 올게. 그럼 부탁 좀 하자. 내일 쪽지 시험 범위를 필기한 노트를 탁자 위에 두고 왔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직 쉬는 시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사감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둘러 다녀오면 아슬아슬하게 다음 자습 시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늦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곧장 도서관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빛 한 줌 없이 깜깜했다. 이곳이 오래된 학교였다면 귀신이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도서관 안도 복도와 마찬가지로 사방이 온통 어두워 노트는커녕 책상들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연 그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디디자 곧이어 무언가가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도서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책 도둑임에 틀림없었다.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문 옆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책장 사이를 황급히 지나가는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인기척이 느껴진 곳을 향해 달려갔다. 밤중의 불청객은 금세 막다른 곳에 갇혔다. 그리고 그 불청객과 마주했을 때 나는 내 앞에 펼쳐진 풍경에 도저히 어떤 감상을 남겨야 할지 떠올릴 수 없었다. 여기저기 찢긴 책에는 짐승의 입자국이 나 있었고 어떤 책은 표지만을 남긴 채 버려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책만 해도 대충 10권은 넘었다. 어질러진 책은 동화 속 헨젤이 뿌려둔 하얀 빵 조각처럼 현장에 범인이 지나간 길을 따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는 분명 사람처럼 생겼음에도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생물이 서 있었다. 책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송곳니와 붉게 타오르는 눈. 그 괴물은 나를 보더니 흠칫 당황해하며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하얀 갈기가 먼지가 날리듯 사라지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붉은 눈동자와 송곳니 말고는 얼핏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나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임혜성. 그건 분명 임혜성이었다. 그것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책을 마저 삼키고 나서야 내가 알고 있던 임혜성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임혜성? 도서부장 맞지? 문안구석에 없는 그의 곁에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 아주 잠시 궁금하긴 했다. 하지만 그게 이 정도의 비밀이었음을 짐작했다면 절대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겁내지 말라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원한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속도로 걸어왔다. 널 해칠 생각은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 우리 둘에게도 좋은 일이야. 그게 뭔데? 네가 날 본 기억을 내가 먹게 해줘. 너는 이 일을 잊고 나는 비밀을 지키고. 어때? 좋은 거래지? 기억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저절로 시선이 땅바닥에 꽂혔다. 바닥에 널브러진 책을 본 순간 애초에 내가 왜 뜀박질까지 해가며 현장을 덮쳤는지 그 이유를 겨우 떠올렸다. 갑자기 냉수 한 바가지를 통째로 맞은 듯 머리가 시원해졌다. 미안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며칠 동안 벼르고 있었거든. 나는 이미 반 정도는 임혜성에게 먹혀 넝마가 된 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책이 이 지경이 되어가며 그의 입 안으로 들어갔겠지. 임혜성의 말대로 그가 내 기억을 먹게 놔두면 나는 학교 생활 내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할 거다. 너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학생인 척 연기하는 거겠지? 여긴 CCTV도 있고 내가 도서관에 왔다는 걸 아는 학생도 있으니 내게 문제가 생기면 너도 곤란해질걸? 아니, 넌 무슨 애가 괴물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냐? 놀라긴 했어. 다만 지금은 네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화가 좀 많이 났을 뿐이지.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 난 그냥 조용히 책만 먹으면서 다닐 생각이었다고. 조용히 책만 먹는 게 문제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방금까지 보였던 괴물 같은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는 온갖 표정을 지어가며 진심으로 곤란해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다.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게. 대신 앞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무슨 도움? 책을 먹지 않으면 대신 먹을 게 필요해. 그러고 보니 아까 내 기억을 먹는다고 했었지. 설마 책을 먹는 이유는 그게 종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나? 나는 화개야. 이야기를 먹고 사는 괴물이지. 먹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잊힌다는 게 흠이지만, 그럼 네가 책을 먹으면 그 책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는 거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정확히는 내가 먹은 이 책을 직접 읽은 사람만 책 내용을 잊어버려. 여기 책들은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은 책들이니까 먹어도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몰래 먹었어. 읽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 너는 괴물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물건들이 사라진다는 일 자체가 상당한 골치라고. 골치인 건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 생활을 연명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아까처럼 계속 괴물 같은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사람 같은 얼굴로 저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니 양심이 찔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양심이 찔려야 할 건 저쪽이다. 책을 대신할 게 뭔데? 사람의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릴 텐데?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는 무슨.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려던 걸 겨우 참았다. 차라리 책을 먹어라. 내가 다시 현장 검거해서 내쫓아 줄 테니.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간직하고 싶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임혜성은, 아니 화개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나름의 논리를 내게 펼쳐 보였다. 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야기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설마 책만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어? 세상에는 자신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길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다. 만약 그런 기억들만 먹는 거라면, 그리고 허락이라는 제약이 정말로 걸려 있다면 화개가 사람들과 공존하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았다.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내 기억을 먹어치우고도 남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먹지 않을 테니 기억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달라 이거지. 나도 이런 난장판을 버리고 싶진 않았다고. 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응? 어차피 내 힘만으로는 그를 내쫓을 수 없고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수심에 날 골탕 먹이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느냐는 건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사서 대행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국어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봉사 시간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다며 제안한 특권이었는데 당시에는 딱히 생각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특권을 잘만 이용하면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찾아줄 필요 없이 기억을 지우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우리한테 오게 하면 되지. 선생님이 제안했던 특권은 간단했다. 도서관의 별실을 부실로 하여 인원 제한 없이 어떤 목적의 동아리든 개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도서부 외에 딱히 하고 싶은 활동을 찾지 못했기에 그 권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지우고 싶은 기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들은 그 기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터였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남에게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자니 소문이 돌 위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기에는 부담이 크다.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봉사활동 점수를 노리고 또래 고민 상담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솔직히 누가 그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려 하나 의아했었는데 생각보다 비밀 보장도 철저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었다. 이 학교는 아직 개교 첫 해고 그런 동아리나 부서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 그렇다면 나와 임혜성 둘이 동아리를 만들어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받는다면? 고민은 문제로부터 오고 문제는 기억에 있으니까. 물론 기억을 지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겠지만 고민 상담부가 고민을 대신 해결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들고 오는 고민을 듣고 그중 기억을 지움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면 되는 일이다. 고민이 우리에게 오면 만들면 되지. 나는 방금 떠올린 내용을 간략하게 그에게 설명했다. 고민 상담부를 만들어 학생들의 고민을 모으자고. 그나저나 그럼 네 원래 모습은 뭐야? 임혜성이라는 애는 실제로 있는 애고? 임혜성은 원래 내가 쓰는 이름이야. 학교는 어떻게 입학한 건데? 서류를 좀 조작했지. 아, 그래도 입학시험은 온전히 내 힘으로 봤어. 하긴 책을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괴물이니 지식만큼은 엄청나겠네. 그 순간 창문 너머 기숙사 방향에서 다음 자율학습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내가 애초에 왜 도서관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떠올리고 급히 근처 책상 위에 홀로 놓여있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안 돌아가? 지금 자율학습 시간인데? 혼자 들어가. 어차피 못 쓰게 된 책은 다 먹고 가게. 넌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야? 하긴 저렇게 망가진 책이 눈에 띄면 이번 일이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게 되겠지. 차라리 그가 스스로 증거인멸하도록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한 손에 부탁받은 공책을 준 채 기숙사를 향해 서둘러 뛰어갔다. 혹시 이게 실수로 자율학습 시간에 잠들어버린 내게 벌처럼 찾아온 악몽은 아닐까? 그러나 그 손에서 느껴지는 공책만큼의 무게가 금세 그 어리석은 생각을 부정했다. 늦었다고 핀잔을 주는 사감 선생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막상 괴물을 마주했을 때는 멀쩡했던 정신이 긴장이 풀리고 나니 한없이 바닥으로 치닫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 기분과 별개로 할 일은 해야 했다. 나는 곧장 독서실로 들어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 노트를 부탁했던 여학생에게 노트를 건네주었다. 와, 진짜 고마워.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혼났네. 괜찮아. 내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늦은 거지. 맞다. 그건 그렇고 사례 말인데 고민 상담부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쓸모가 없다. 원래 최고의 홍보는 입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처음 보는 애한테 대신 공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변죽이 좋은 애니 분명 주변에 사람도 많겠지. 나는 그녀에게 이번에 고민 상담부를 만들었으니 소문을 잔뜩 내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하지. 근데 정말 그거면 돼? 대신 소문 좀 많이 내줘. 알았지? 다음날 아침 나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 동아리 개설을 위해 교무실을 찾아갔다. 선생님에게 임혜성과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부탁하자 그녀는 인원이 차지 않아도 흔쾌히 허락해주겠다던 지난번과는 달리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 머뭇거리다 겨우 말을 꺼냈다. 저기 세월아, 혹시나 하고 묻는 건데 설마 둘이 연애하려고 동아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아뿔싸. 하긴 남녀 둘이 동아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허락해주겠다며 작성해 와야 할 서류를 건네주셨다. 부실은 도서관 별실로 할 거지? 정식 명칭도 고민 상담부로 할 거고. 네. 서류는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가져올게요. 그래, 그러렴. 등록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구나. 미리 활동해도 되니 등록이 늦다고 초조해하지 말렴. 별실 열쇠는 점심시간에 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무실을 나오던 도중 조회를 앞두고 교실로 향하던 혜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는지 살짝 멋쩍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원망스러운 얼굴로 한껏 째려보자 그는 슬쩍 눈을 피하며 재빨리 내 앞을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마침 그에게 할 말이 있었던 나는 나를 피해 교실로 들어가려던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점심 먹자마자 도서관으로 와. 고민 상담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아, 동아리 말하는 거지? 알았어. 먹고 바로 갈게. 그래. 그리고 연락처 좀 줄래? 앞으로 용건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연락처라는 말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 뒤로 손을 올리며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게 죄라도 지었다는 듯. 물론 실제로 짓긴 했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게 내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뭐? 어차피 기숙사 학교고 밖에 연락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안 만들었거든. 맞다. 너 괴물이었지? 나도 이름이 있다고. 세상에 괴물은 많지만 혜성은 나 한 명이니까. 많기까지 해? 그건 좀 무서운데. 화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괴물이라는 사실이 제일 당황스럽긴 했지만 대체 뭐하는 존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차라리 구미호나 도깨비 같은 거라면 무슨 괴물인지 갈피라도 잡히지. 괴물 전문가라도 있으면 붙잡고 궁금한 걸 모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아, 생각해보니 화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존재가 앞에 있긴 하지.
그나저나 살면서 화개라는 괴물은 처음 들어봤어. 다른 건 많이 들어봤는데 도깨비라거나. 도깨비는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 이름이지. 나도 그들 중 하나야. 화개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도 했어. 물론 괴물이라는 건 숨기고 살았지만 나는 아직도 붙잡고 있던 그의 팔을 슬며시 놓고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혜성은 그걸 잠깐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금방 교실로 들어갔다. 마냥 괴물이라고만 여기기에는 사람보다도 소심한 것 같단 말이지. 그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말이다.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계속해서 혜성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한 그를 멀쩡한 눈으로 쳐다보기는 그른 것 같다. 점심을 먹은 후 도서관에 막 도착했을 때 별실 앞 소파에 앉아있는 혜성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방금 받은 별실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에게 보여주고는 그 열쇠로 별실 문을 열어 쓰임새를 직접 보여주었다. 오늘 그를 불러낸 이유는 앞으로의 활동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있었으나 사실 본론은 내가 사서 업무를 보는 동안 별실 청소를 시키는 거였다.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그는 생긋 웃으며 맡겨만 주라는 듯 얼른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받아들었다.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별실로 들어왔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청소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은 한껏 깔끔해져 있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네. 학생으로 사는 게 처음인 거지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는 건 자주 해봤어. 그런 것 같다. 괴물인 거 들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너도 어제까지는 몰랐잖아. 그거야 별로 안 친하니까 그랬지. 아무튼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저녁 시간에 기숙사 게시판이랑 학교 게시판에 홍보지 붙일 거니까 점심시간 동안 만들자. 아, 그거 그렇지 않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젯밤에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볼래? 이대로 인쇄하면 되겠는데? 이런 건 또 언제 배웠어? 북 디자이너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 재고가 남는 책은 싸게 받아올 수 있으니까. 뭐 그다지 맛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화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직장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도 그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제 자율학습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설마 취침 시간에 몰래 만든 거야? 그건 좀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뭐 이 정도는 양반이지. 규칙 어기는 게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늘 규칙을 지키며 살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 고등학생에게 12시는 너무 이른 취침 시간이 아닌가. 만드느라 수고 많았을 테니 포스터 붙이는 건 내가 할게. 아니야. 인쇄 끝나면 반은 나한테 줘. 기숙사에는 내가 붙일게. 오늘 홍보지를 붙이고 나면 내일부터는 학생들 한두 명 정도는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는 게 그리 좋기만 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게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화계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공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괴물이 인간과 함께 살았던 옛 이야기 속 세상처럼 화계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의 이야기가 화계에게
도움이 되던 그 시절처럼. 적어도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